이태성 소령님은 72세의 겨울 아침 6시 정각에 맞춰 깔끔히 세수와 면도를 마치고 호텔 제복을 차려입는다. 얼어붙은 강남의 칼바람도 그의 단단한 결의를 꺾지 못한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거울 속 자신의 흰 셔츠와 검은 조끼, 호텔 로고가 박힌 모자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이 한마디를 되뇌었다. 주차 관리원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성실함은 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한낱 느린 노인쯤으로 여겼다.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는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이동했다. 주변에 바삐 움직이는 젊은이들 틈에서 이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늙은 직원으로만 취급할 뿐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오는 무례한 한마디. 이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속도 빠르지 않으니까 주차 안내만 잘하세요. 차준혁 지배인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할아버지를 구경거리로만 보는 차가운 톤이 섞여 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은 마치 얼음처럼 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휴게실로 향하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커피 한 잔을 입에 대고도 그의 손은 떨렸다.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가? 젊은 주차 직원들의 대화가 깃전을 스쳤다. 오늘 미군 장교들 파티라 팁 대박 날듯. 저 할아버지 언제까지 버티실까? 느려서 답답해. 가시 같은 말들이 그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넘겼다. 진실로 상처받았으나 눈앞의 현실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주차 관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차 구획선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호텔에 드나드는 모든 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손님들의 차량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그 안에 깃든 꿈과 사연들을 헤아린다. 그가 보낸 시간은 누군가의 기억 속 휴식과 기쁨으로 자리 잡는다. 오늘도 그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차 한 대를 안내했다.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떨림이 일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세상이 나이 듦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다. 속도의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 앞에서 그의 느린 걸음걸이는 오히려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성실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비록 몇몇의 비웃음을 살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따뜻하다. 느림이 때로는 버겁지만 그 느림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진심에 닿을 때 비로소 일상의 작은 영웅이 우리 곁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작은 다짐이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위로였다. 호텔에 도착하면 익숙한 인사말이 기다리고 있다. 이씨, 또 일찍 오셨어요. 경비실 젊은 직원의 건성 어린 목소리에는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이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하고는 묵묵히 직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긴다. 로비를 지나던 지배인 차준혁 씨마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지나간다. 바쁜 일정 속 그의 눈길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점심시간 휴게실 한 구석에 놓인 좁은 테이블 앞에 혼자 앉는다. 따뜻한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젊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웃지만 누구도 그를 초대하지 않는다. 꼰대 느림보라는 말이 어쩌다 들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프다. 하지만 그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다. 오후 근무를 준비하며 유니폼 상의를 다시 매만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분명 지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결의가 스며 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구식이라 부르고 속도만을 요구해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지켜낼 것이다. 이씨,
VIP 손님들 오시기 전에 여기 좀 정리해주세요. 차준혁 지배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들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함은 외로움이기도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 할아버지에게 주차 관리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매일 아침 주차장 구획선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손님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그의 작은 손끝에 맡긴다. 해질녘,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선다. 차 앞에 다닥다닥 달린 작은 깃발이 눈에 들어온다.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탄 차량이다. 젊은 주차 요원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린다. 그 순간 이태성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앞에 섰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오랜 세월 닦아온 예절이 담긴 인사였다. 장군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는 놀란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이 할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시선과 단정한 제복,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 그 순간 주차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 공허를 깨는 듯 뜨거운 박수 소리가 주차장 가득 울려 퍼졌다.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차량을 인도했다. 주변 젊은 요원들도 놀란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는 나답게 내 자리에서. 느림이 가끔은 세상의 냉대를 부르지만 그 느림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진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속에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손님 하나하나를 향한 진심이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속도만이 아닌 정성의 가치를 묻는다. 바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노인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그의 느림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작지만 단단한 힘임을 말이다. 장군님, 저를 기억하실까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말 끝에 담긴 간절함은 누구보다 분명했다. 준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태성이. 그 한마디가 주차장 한복판에 울려 퍼지자 주변의 소음이 모두 멎은 듯했다. 호텔 직원들과 젊은 주차 요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준장은 차에서 내려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에 맺힌 습기는 감출 수 없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옛 군복 차림으로 맞섰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30년 전 혹한의 강원도 전선에서 함께 얼어붙었던 손, 눈보라 속에서 나눴던 숨결,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했던 약속까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장군님께서야말로 이렇게 성대한 호텔 앞에 오시다니요. 말수가 많지 않던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장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제복 단추 하나하나, 모자에 선명한 호텔 로고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네. 하지만 이렇게 얼굴 보니 더 든든하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올라왔다. 눈빛이 흔들릴까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준장은 주변의 젊은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여기, 이분이 오늘의 VIP 호스트입니다. 저를 이분께 맡기십시오. 순간 김민석을 비롯한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그를 느린 할아버지라 불러왔지만 이제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예우를 갖추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준장은 그런 그의 모습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다. 태성아,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참 자랑스럽다. 그 말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귀에 닿는 찬란한 박수 소리 같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 길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길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뜨거운 온기가 퍼져 있었다. 그 순간 이태성 할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이 느린 노인이 아니라
묵묵히 세상을 지탱해온 작은 영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호텔 주차장 한복판에서 오늘의 주차 안내보다 훨씬 깊고 강렬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임스 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분은 단순한 주차관리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우리 부대를 지휘했던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그때 우리 무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작전을 지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지요. 호텔 직원들과 주차 요원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를 돌아보았다. 차준혁 지배인은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이태성 할아버지를 정중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소령님, 제가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이 순간 차준혁 지배인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감정이 일었다. 권위와 속도를 중시하던 그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직원들 역시 저마다 얼굴이 달아올라 예전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군인의 품위 그대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모든 순간이 저에게 큰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준장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소령님, 제가 이 호텔에 올 때마다 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여러 사정이 겹쳐 지금에야 만났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준장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VIP 주차구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텔 직원들은 일제히 길을 터주었고 묵묵히 뒤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자신만의 품격을 지켜냈다. VIP 구역에 다다르자 준장이 한 손을 들어 멀리서 들어오는 차량을 가리켰다. 이제 곧 총장이 도착합니다. 소령님, 이분을 맞이할 자격은 오직 여러분 중 단 한 분, 바로 이태성 소령님뿐입니다. 그 말에 호텔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김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나 할아버지가 진짜 소령님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어지는 순간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 차량임을 알리는 국기가 살짝 흔들렸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팀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으나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가 이태성 소령님을 주목한 것이다. 준장은 단호하고도 차분하게 외쳤다. 환영합니다. 대통령 각하. 안내는 이태성 소령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곧이어 비서실장 일행이 소령님 앞으로 다가와 예우를 표했고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가볍게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한 뒤 차분히 차량 앞에 섰다. 대통령의 커다란 차량이 소음 하나 없이 멈추자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어쩐지 평온했다. 그날 저녁 호텔 연회실에서 열린 간단한 만찬 자리. 차준혁 지배인은 갑작스런 상황에 여전히 당황해하며도 이태성 소령님께 조심스럽게 건배를 제의했다. 소령님,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존경과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잔을 들어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부드럽게 깔린 가운데 한때 느린 노인이던 그는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진정성으로 빛난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작은 영웅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짧게 속삭였다. 정성에는 속도도 나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모두가 알아주었으니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서울거리를 감쌌지만 이태성 소령님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화려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늘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특히 소령님이 우리 신병들에게 직접 펼쳐 보이신 작전 지형도와 타이밍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단번에 작전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도 위에서의 함정 배치, 심해 지형의 흐름, 그리고 예상적 잠수정의 항로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지요. 그 순간 우리는 이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준장의 목소리에선 아직도 전장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작전 이후로도 소령님께서는 몇 년간 우리와 함께 훈련을 계속하셨습니까? 이태성 소령님은 창밖의 야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작전이 성공으로 돌아간 다음 저는 곧바로 본국으로 복구했습니다. 제겐 해군 장교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차분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젊은 장교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토록 위대한 분이 스스로 숨어버렸는지 의아해했다. 제임스 준장은 말을 이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투 계획을 수립했지만 소령님처럼 명확하고 단호한 리더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감격에 겨워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지요. 잔잔히 울려 퍼지는 준장의 고백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호텔 직원들은 더 이상 손님용 접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태성 소령님의 얼굴을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를 경유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이태성 소령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성과만큼이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완벽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팀워크가 저를 감동시켰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큰 박수가 쏟아졌고 미군 장교단은 물론 호텔 스태프들까지 모두 기립해 찬사를 보냈다. 눈시울을 붉힌 차준혁 지배인은 소령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소령님, 앞으로도 저희 호텔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소령님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제 위치는 여전히 여기 주차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마음가짐을 언제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 옥상에선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온기가 퍼졌다. 한때 느린 노인으로 치부되던 이태성 소령님은 이제 진정한 전설이자 영웅이 되었다.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잔잔하지만 단단하게 남았다. 정성으로 뿌린 씨앗은 이렇게 깊고 넓게 뻗어가는 법이었다.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했느냐는 겁니다. 이태성 소령님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소령님의 눈을 마주보았다. 소령님, 그 진심과 헌신이 바로 여러분이 교육자료로 남겨진 이유였군요. 군 교범의 사례가 실린 것도 후배들이 소령님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미군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의를 표했고 호텔 직원들조차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차준혁 지배인은 격한 감정에 목이 메어 가까스로 한마디를 꺼냈다. 소령님, 앞으로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호텔의 안전뿐 아니라 직원들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소령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 역할은 이미 다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간 뒤에도 여러분 각자가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준장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경례를 올리고 이태성 소령님은 그 경례를 정중히 받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걸음마다 머물렀다. 한 번도 화려하지 않았고 세간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느린 노인은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휘황한 호텔 로비보다 훨씬 더 크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교육자료로 편집된 이 이야기는 군 교범을 넘어 호텔의 신입 직원 연수 교환에도 실리게 되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화려해져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임을 모두가 배웠다. 포근한 겨울밤,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이태성 소령님은 담담히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만 남겼다.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그의 느린 걸음걸이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작은 등불이 되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지요. 그 말 한마디에 차준혁 지배인의 얼굴빛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간의 무시와 오해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지만 공기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미군 전략 고문단은 이태성 소령님을 향해 다시 한번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 준장이 다가와 정중히 물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내일부터라도 자문 일정을 시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늘 지켜온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준장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호텔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나도 이 할아버지처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후 이태성 소령님은 주 3일은 미군 전략 자문관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변함없이 호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예전과 같은 정성으로 구획선을 체크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이었지만 어느새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존중을 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 벚꽃이 흐드러지는 봄날, 이태성 소령님은 문득 따뜻한 햇살 아래 서서 한숨 돌렸습니다. 서울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여전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한다. 그 간단한 한마디를 마음에 새긴 이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태성 소령님이 걸어온 길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 무섭게 차준혁 지배인은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감동의 한숨이 번져갔습니다. 그간 그를 향해 던졌던 무심한 말투와 시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지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과 동료 주차 요원들조차 고개를 숙여 선생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를 반복하며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태성 할아버지의 일상은 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호텔 주차장에서 그는 여전히 구획선을 점검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뒤로는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그가 잠시 머무르는 자리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군 시절의 이야기, 전략 자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전략 고문단과의 첫 업무 미팅이 있던 날, 이태성 소령님은 메모장 대신 평생 모아온 현장 감각을 꺼내들었습니다. 회의실 벽을 가득 채운 동의 안보 현황 자료 앞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의 찬목소리로 조언을 펼쳤고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올 때 초봄 햇살 속에서 직원들은 자연스레 길을 터주었고 손님들은 저분이 소령님이시군요 하고 속삭이며 존경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에게 인사하며 사려 깊게 차량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제복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 수많은 별빛 아래 서 있었던 그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따끈한 국밥을 내왔고 아이들은 뛰어나와 아빠 오늘도 멋졌어요 하고 포옹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이 하루하루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누구에게나 공손과 존중을 베푸는 삶, 그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고 비록 느릴지라도 묵묵히 지켜온 그의 걸음걸이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는 또다시 교육자료와 호텔 연수교환 곳곳에 남아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묵묵히 전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어느 오후, 이태성 소령님은 호텔 복도 창가에 서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문득 찾아온 고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준혁 지배인의 발걸음이 무겁게 다가왔고 문득 그 숨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보고나 감사 인사를 건네려던 지배인은 잠시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호텔 경영진에서 새로운 직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태성 소령님의 가슴 안쪽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지만 곧장이 차준혁의 주목적을 이해했습니다. 고객 의전 자문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직책은 VIP 고객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책임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죠. 차준혁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소령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급여의 2배,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소령님께서는 이 호텔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 되어주실 겁니다. 정말 하루 만에 내 가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이태성 소령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오롯이 국방과 성실함에서 찾았던 그에게 돈과 명예의 제한은 낯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차준혁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숙고하세요. 다만 미군 측 일정도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우선순위를 호텔에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령님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 채 다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길게 뻗은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가로등 하나까지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의 묵직한 발자국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한 번의 놀라운 손님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태성 소령님을 다시 찾아온 이는 제임스 테일러 준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계급의 미군 소장이 동행해 있었죠. 로비 문이 열리자 두 장성은 단정히 서서 소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소령님이 다가가자 제임스 준장이 먼저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태성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어 다가온 소장이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소장입니다. 소령님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요. 갑작스러운 영예와 무거운 시선에 당황했지만 소령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안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주셨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도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마이클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령님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한낱 직책 제안을 넘어서는 그 말은 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명령보다도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군인으로서 그 한마디는 소령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령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소령님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창밖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고민의 열기가 일렁였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길 앞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직업의 선택을 넘어
인생의 의미를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정성으로 이만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지탱한다는 믿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져온 기적 같은 순간들. 그 모든 가치들이 그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내려 있었기에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습관처럼 침묵 끝에 내린 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진심을 쓰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일과 같다. 다음 날 아침, 소령님은 호텔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든 흔들리지 않을 다짐이 서린 눈빛이었죠. 차준혁 지배인과 두 미군 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준혁의 표정은 다소 긴장해 보였지만 이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소령님,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이태성 소령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제 진심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리고 전략 자문 자리에서도 저는 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소령님의 말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기에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태성 소령님의 하루는 두 얼굴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여전히 느리지만 정중한 걸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략 고문실에서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로 동맹의 안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더 이상 소령님을 느린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부드러운 위로와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고 소령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진심이 모인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태성 소령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깃든 성실과 존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한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이태성 소령님은 차준혁 지배인의 실망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스치지만 소령님의 마음속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선생님, 차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텐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성 소령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호텔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소령님께서 바로 옆에서 일하시며 보여주신 성실함과 존중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차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소령님은 고개를 들어 회의용 테이블 위에 놓인 직원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인사를 나누고 도움을 주었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몸짓은 느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성은 속도와 무관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작은 성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단단히 붙드는 힘이 됩니다. 말을 마친 소령님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직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따뜻한 자애와 함께 아쉬움 어린 이별의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제가 주차장 구획선을 점검할 때처럼 오늘의 여러분도 각자 손에 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 순간 차준혁 지배인의 눈가에 뜨거운 빛이 맺혔습니다.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들도 목소리를 떨며 한마디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령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도 제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령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령님은 고개를 숙여 모두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고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 건넨 지지,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나라를 위한 다시 한 번의 부름. 이 모든 것이 그의 결정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복도 끝에서 차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령님, 어서 가십시오. 대한민국도 저희도 소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령님은 피곤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이내 천천히 미소 지으며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퍼져나오는 뜨거운 여운은 이 호텔 주차장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이태성 소령님의 느린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고 그 길 위에는 누구나 따라 걸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진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따사로운 봄볕이 호텔 로비 창가에 쏟아지던 날, 이태성 소령님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조용히 손에 들었습니다. 손길이 떨릴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묵직한 결심으로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사직서는 세심하게 정리된 절차와 함께 차준혁 지배인의 책상에 놓였습니다. 차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숙연한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소령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 순간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소령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퍼져나간 소식은 순식간에 호텔 곳곳을 달구었습니다. 이태성 소령님이 떠난대요. 주한미군 고문으로 가신다던데요. 평소에 그를 무시하던 이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소령님이 즐겨 앉던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깃든 선물이 놓였습니다. 소령님이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소령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김민석 주차요원이 앞으로 나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는 직원들의 서명이 모여 있었고 우리의 영웅 이태성 소령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령님의 손이 떨리며 액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 앞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밖으로 나와 일제히 인사를 했고 차준혁 지배인은 깊이 고개 숙여 작별을 고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길에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소령님은 차준혁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훌륭한 지배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모인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단은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호텔이 멀어질수록 소령님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국방부로 가는 길이다. 준장이 전한 미팅 일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지나 국방부 앞으로 향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더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지키고자 했던 바닷길도 이제는 번화한 거리로 대체되었지만 소령님의 사명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우들과 나눴던 굳은 맹세처럼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진심을 바칠 때가 왔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 경비병들의 경례가 반짝였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준장은 존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령님께서 팀에 합류해 주셔서 이제야 우리 전략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소령님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장님.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느린 걸음걸이를 멈추고 그는 당당히 계단을 올라 포럼이 열릴 국제 컨벤션 센터 메인홀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조연설, 이태성 해군 특수부대 소령, 현 국방부 전략자문위원. 수많은 전문가와 외빈들이 그의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령님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연설 원고를 펼쳤습니다. 한때는 작은 주차 구획선을 점검하던 노인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다시금 진정한 영웅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 깃든 작은 노력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한마디가 메인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날 오후, 이태성 소령님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이 포근하게 불어오던 그날 오후, 이태성 소령님은 국제 컨벤션 센터 메인홀을 나와 리셉션 홀로 향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차장 구획선을 살피던 느린 노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동북아 안보를 논하는 무대 위에 서서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 연설을 마친 뒤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흘렀고 눈빛에는 진실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아내의 한없이 자랑스러운 미소, 아들의 경애 어린 표정,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그에게 강렬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남짓한 손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티켓을 손에 쥔 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우리 호텔 주차장에서 뵈었던 분이 맞나요? 소령님은 손자의 작은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단다. 할아버지가 그때도 늘 같은 마음으로 일했지.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했단다.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령님의 표정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가족들을 둘러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할아버지는 주차 안내를 할 때도 작은 차 한 대를 정성껏 맡길 때도 늘 상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 그 마음을 알아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이렇게 기회를 주셨단다. 아내는 눈시울이 촉촉해진 채 소령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늘 해오던 그대로였을 뿐인데 모두가 그 진심을 알아준 거예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홀 안에서는 동료 장성들이 다가와 술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준장과 마이클 존슨 소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대 위 소령님의 연설과 뒤이어 펼쳐진 가족의 순간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소령님, 정말 멋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소령님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임한다면 어떤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날 밤 가족과 동료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진심의 위대함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 화려한 연회장 조명 아래서도 소령님의 목소리는 가장 작은 순간의 불빛처럼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발코니에서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령님은 손자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손가락을 들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담아라. 둘째, 누구에게나 공손과 존중을 잊지 마라. 세상은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단다. 민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순간 소령님은 온 세상이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손자 한 명에게서 시작된 진심이 가족을 거쳐 동료들에게 그리고 국제 무대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태성 소령님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걸음씩 작지만 확실한 빛을 퍼뜨리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이태성 소령님은 가족과 함께 한강변 레스토랑 테라스에 마주 앉았습니다. 눈앞으로 펼쳐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어느새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호기심 어린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주차 말고도 할 일이 많다고 하셨죠? 소령님은 손자의 작은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작은 차를 안내하던 그 마음 그대로라면 더 큰 세상에서도 나는 내 역할을 다할 수 있단다. 가족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연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임스 테일러 준장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령님, 오늘 연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소령님과의 개별 미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령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내일부터 잡아주세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이 먼저지요. 그 말은 소령님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앞으로도 당신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들 내외와 딸은 눈가에 작은 눈물을 맺으며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 순간 소령님은 오래전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무심한 시선과 무시를 견디며 하루하루 작은 차선을 점검하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한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소령님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든든한 동료와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임무가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진심을 이 나라를 위해 어디서든 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태성 소령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서울의 불빛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맡게 될 주한미군 전략자문관과 호텔 VIP 의전 자문역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 태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 변함이 없으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경비원부터 프런트 직원들까지 하나같이 따뜻한 미소와 존중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소령님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짓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료들에게는 짧은 문장 하나 남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으세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말에 동료들은 넓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미군 전략자문관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임스 테일러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령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준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준장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소령님과 함께라면 우리 팀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소령님은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맞춤 정장의 단정함,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그 이면에 깃든 따뜻한 진심이 한 덩어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 소령님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작은 주차 구획선을 살피던 마음가짐 그대로 더 넓은 세상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진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질 때 그 길 위에는 분명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림이 퍼져나갈 것입니다.